기반스 설치의 결정. 가로 1번 보면 이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 이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무슨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도시, 군, 가격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 이렇게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공원이면 공원, 도로면 도로, 광장이면 광장 이러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그 종류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계획으로 딱 결정해서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칙인데요. 오른쪽으로 모셔서 일단 넘어가 보십시오. 넘어가서 보시면은 126페이지를 일단 넘어가죠. 126페이지 보면 공동구 설치가 나와 있죠. 공동구 뜻은 그 지하 매설물, 땅속에다 묻을 수 있는 시설물인 전기, 가스, 수도 이런 공급설비인 전기선, 가스 파이프, 수도 파이프, 통신설인 전화선, 하수도 시설인 하수 파이프 이런 것들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 개선, 도로구조 보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해서 어디다 설치해 놓은 시설물을 말한가? 지하 이 정도 보십시오. 그리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127페이지 3번의 1번 제일 밑에 줄. 공동구가 만약 우리 땅속에 설치되어 있다면 대통령으로 정함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할 시설이 모두 수용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찾았나요? 127페이지 제일 밑에 줄. 제일 밑에 127페이지 마지막 줄. 자,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함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이 모두 수용되도록 해야 한다. 일단 넘어가 봐요. 넘어가서 보면 가로 쭉 넘어가셔서 가로 4번 공동구 관리자가 나와 있죠. 찾았나요? 공동구 관리자, 공동관리 128페이지 공동구 관리자 이렇게 나오는데 공동구는 누가 관리하느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를 관리자를 합니다. 이네들이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오셔가지고 한 장 넘어가셔서 130페이지 봐봐요. 130페이지 보면 공동구 관리 비용 해서 공동구 관리에 드는 비용은 공동구를 조명하는 자가 함께 부담한다. 그때 부담비율은 점용 면적을 고려해서 공동구 관리자가 정해준다.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그 2번 공동구를 설치할 때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면 공동구 관리자한테 가서 점용허가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로 3번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는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그 관리자들한테 가서 돈을 내야 됩니다. 관리자한테 가서 돈 내는데 그걸 점용료 사용을 합니다. 점용료 사용료를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공동구라고 하는 것은 기반시를 정해요. 기반시 3번. 그래 이 공동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뜻의 이랬죠. 도로가 있다 이렇게. 도로 주변에 전봇대가 있다. 전봇대 위에 전기 공급설비 전기선, 통신선은 전화선 이렇게 있다 봅시다. 그리고 수도 파이프가 하수 파이프가 이렇게 지상에 설 때면 미관도 저하고 도로 구조를 보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교통 소통을 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 이런 것들 다 공동으로 도로 밑에 터널처럼 이렇게 만들어요. 터널처럼 만들어서 이런 것들 다 여기다 공동으로 수용을 하자 해서 만든 그런 터널 같은 공간을 공동구라 합니다. 공동구. 이 공동구가 설치되어진다면 이 지상에 이런 것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칙해버려요. 그래서 공동구가 설치되면 공동구에 수용될 이런 시설은 공동구에 모두 수용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하셔요. 이 의무를 위반해서 밖에다 설치하면 처벌받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데 이 경우에도 몇 년 이하의 징역 몇 천만 원 범죄하느냐? 2년, 2천 이렇게 돼.
이렇게 공동구가 설치되면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은 대통령으로 정하에 따라 모두 공동구에 수용을 하도록 의무가 가해지니까 지상에다 전기선, 전화선, 수도파이프 이런 거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습니까? 미관도 개선하고 도로 구조 보존하고 양호한 교통 원활한 소통도 험할 수 있죠. 이런 목적을 가지고 반드시 어디다 설치를 하도록 됐냐? 지하에다 설치를 하도록 되는 것이 공동구인데, 이 공동구 설치할 때 들어가는 설치 비용, 이 설치 비용은 이 공동구를 점용하게 될 한전이 전기선을 여기다 점용해서 넣습니다. 그리고 뭐 수도 사업소에서 수도 파이프를 집어넣습니다. 이때 설치 비용은 이 공동구 점용 예정자가 그 점용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설치 비용은. 그리고 이 대규모 사업장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 사업장이 도시 건설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시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구역이다. 그리고 정비사업을 하게 되는 정비구역이 있다. 택지발하고자 하는 택지발주가 있다. 등등. 이런 사업장의 규모가 200만 정부터를 초과한다. 그래, 이 안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 시행자가 있다. 이 시행자는 이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가 가해졌고요. 이때 설치 비용은 이 시행자하고 점용 예정자가 함께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설치가 된 이후에 이걸 관리함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누가 관리를 하느냐? 관리자는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지자체인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는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가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이때 관리할 때 관리 비용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관리 비용은 바로 이 공동구를 지금 점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내도록 합니다. 그때 점용 면적에 비례해서 바로 이 관리자가 부과를 시키면 부과한 그 비용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구 설치할 때에 설치 비용을 내지 않았던 자가 사후에 이 공간을 점용하고자 한다, 사용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 관리자한테 가서 사용허가 그리고 점용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 이때 점용허가, 사용허가 받아서 점용, 사용할 때 사용료를 냅니다. 점용료를 냅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쭉 아까 체크된 내용에 그 내용이 있으니까 그냥 들어만 두시고, 이번 코스에서는 공동구가 설치됐을 때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은 모두 수용되도록 의무를 가하고 있고, 이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않게 되면 위반자가 되는데, 위반자는 몇 년 이하 징역, 몇 년 이하 징역, 몇 천만에 범죄하는가? 2년, 2천 이렇게 좀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 공동구를 반드시 설치할 사업장의 면적은 그 사업장 면적이 얼마를 초과하면 꼭 공동구를 설치해야 되는가?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은, 자, 120 아까 건너뛰었습니다마는 126페이지 있으니까 한번 체크만 하고 넘어갑시다. 126페이지 가로 2번 공동구 설치해가지고 찾나요? 의무적 설치해서 공동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바로 도시공가로 결정해서 하는데, 다음의 그 규모가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한다.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그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뭐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사업장의 면적이 얼마를 초과하면 공동구 설치가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시행자에게 가해지는가? 200만. 이것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도 돼요. 쭉 넘어가도 되고 132페이지 가봅시다. 132페이지 보면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이 나와 있죠. 그때 시설이 있다 떠나봐요. 시설. 제목 132페이지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할 때 시설이 있다 멈추고 제목이
그 밑에다 예를 들어서 공원 132페이지 제일 위에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 시행할 때 시설에다 딱 붙이고 그때 시설은 뭐가 있다고요? 공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132페이지. 자, 지금 이 파트랍니다.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 중 3번을 지금 보고 있는데 아까 이 기반서를 쭉 보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도 있고 그리고 공원도 있고 광장도 있고 등등등 엄청 많았어요. 이런 거 기반서라고 그래. 이러한 기반서를 설치하게 될 때 무계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한다. 그때 이 설치를 하고자 할 때는 그 여기 땅에다 도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 땅에다 뭐 공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다 또 광장을 설치하려고 해요. 일할 때 무계획적으로 한다, 계획적으로 한다. 계획적으로. 그쵸? 그때 여기 도로면 도로, 공원이면 공원, 광장이면 광장 이것들을 설치를 위한 계획을 만들어. 계획. 이때 이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도시 군 관리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계획이다고요? 도시 군 관리계획. 이 도시 군 관리계획을 만든다. 이걸 입안이라고 그래. 입안. 뭐라 한다고요? 입안한다 그래. 그때 입안할 때 우리가 할까 행정처에서 할까요? 행정처에서 바로 여기 지역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땅이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여기 광시다 그러면 광시장이, 저 세종시다 그러면 특별자치장이, 제도면 특별자도사가, 팔도 산하의 시면 시장, 구면 군수 이네들이 입안해요. 알겠죠? 이렇게 자기 지역에다 이렇게 하겠다. 응? 만약 이 건을 저 서울특별시에 있는 땅에다 하려고 하는데 이 공원을 서울특별시에 있는 땅이지만 미군대 그걸 바로 넘겨받아 가지고 미군인 부대 용산에 있는 거 넘겨받아 가지고 바로 미군 부대가 저 평택으로 이전되어서 넘겨받았던 용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군부대 용지. 거기다 국가 차원에서 민족공원을 크게 조성할 필요가 있다. 국가 차원에서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 계획을 입안해서 처리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이 건이 두 개의 지자체에 걸치려고 한다. 뭐 여기 시군에 걸치려고 한다. 그때는 도의사도 할 수 있어. 도의사. 누구요? 도의사. 여기 땅은 저 천안시 땅 뭐 홍성호 이렇게 걸친다. 그러면 그 도의사가 할 수도 있어요. 도의사. 그래 이렇게 계획을 만들 수 있는 친구들이 많아. 이렇게 8명 있어요. 8명. 몇 명 있다고요? 8명 있어. 법적으로. 이네들이 이렇게 계획을 만들어요. 만들 때 이걸 입안이라는데 도시군관 입안한다 그래. 만들 때게 그 종류는 도로다. 여기 봐봐. 계획 만들 때 도로면 도로다 명칭 정하고, 공원이면 공원, 광 이렇게 명칭 정하고, 그리고 규모는 얼마로 한다. 위치는 어디다. 이런 내용을 계획에다 담아서 만들어요. 그래 만들 때 절차가 있어요. 먼저 현지 조사하는 거예요. 기초조사. 뭐 한다고요? 기초조사. 현지 조사해야 되겠죠. 여기다 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그 지역의 특성에 합당한가? 적당한 토지 특성을 봤을 때 여기다 공원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뭐 괜찮게 해나가 이런 걸 조사해야 되겠죠. 공원 만드는데 저 산꼭대기에 만들었다 그러면 말대 안 돼요. 누가 이용하겠어? 그렇지? 그래 이런 것들 일일이 조사해. 현지 조사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기초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땅의 소유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는 거예요. 주민 의견 청취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네들이 바로 이런 계획 만들 때 지자체에 있는 의회가 있어. 의회. 그걸 지방의회라 하거든. 지방의회 의견도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기다 도로 만들 땅이다, 공원 만들 땅이다, 광장 만들 땅이다 라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될 때게 또 절차가 있어요. 도로면 도로관리청장을 미리 협의해보고, 공원이면 공원관리청장, 광장 광장관리청장한테 가서 협의해보는 거예요. 이걸 관계 행정기관이랑 미리 협의해본다 그래.
그리고 또 계획적으로 다른 계획과 상충되지 않는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심의 부처에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그래서 심의 걸치고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우리한테 알려줘요. 이렇게 고시. 그리고 여기까지가 공업비로 확정됐다. 광장비로 확정됐다. 그리고 이 지역의 존재 그 만들어져 있는 지형도가 있어요. 지형도. 뭐가 있다고요? 지형도. 그 지역의 각각의 필지의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고 있는 그런 도면과 동시에 그 지역에 특성 있는 지형 지물까지 표시해 놓고 있는 도면을 지형도로 하는데 그 지형도에다가 여기까지가 이번에 정확하게 공업비로 확정됐습니다. 여기까지 도로비로 확정됐습니다. 이렇게 광장비로 확정됐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밝혀서 보여줘요. 그걸 이제 지형도면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 지형도면. 지형도면까지 만들어서 작성해서 우리한테 고시해. 이렇게 고시하면은 고시한 날에 이렇게 결정했던 도시군가는 효력이 발생해. 효력이 발생한다. 그 말은 여기 봐봐요. 자, 지금 도로면 도로, 공원이면 공원, 광장이면 광장 이런 기반시설 지금 설치하려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해서 딱 해서 결정 났다. 그럼 이제 용어를 바꿔서 쓰는 거예요. 기반시설만 쓰지 않아요? 여기 봐봐요. 기반시설 중 도시 군가로 결정된 시설이 있다. 그러면 이걸 계획시설 그래. 뭐라 한다고요? 계획시설. 기반시설만 쓰지 않아. 기반시설 중 도시 군가로 결정된 시설을 뭐라 한다고요? 계획시설이라고 그래. 이때 이 계획을 결정할 때 봐봐요. 여기 봐봐. 이 계획을 결정할 때 이 지역에 있는 땅에다 결정했다. 여기 이 지역에 있는 땅에다 결정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하고 군 쪽에 있는 땅에다 결정했다. 그러면 군계획시설이라고 그래. 이걸 합성화시켜서 뭐라고 하냐? 도시 군 계획 시설이다 그래. 이해돼요? 자, 정리합니다. 도시 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무슨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도시 군 관료로 결정된 시설이다. 그때 결정할 때 서울특별시, 육대광역시, 세종특별자치, 제주특별자치도 시에다 결정했다 뭐라고 한다고? 도시계획시설하고 군 쪽에다 했다 뭐라고 한다고? 군계획시설 한다. 이걸 합성화시켜서 뭐라고 한다? 도시군계획시설 한다. 이해돼요? 자, 그러면 봐봐. 이런 여기 이 시설은 지금 공원으로 결정났단 말이에요. 이것도 결정났는데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결정났는데 이 시설 아까 뭐라고 했어 제가요? 광장. 이것도 이렇게 결정났는데 이건 뭐라고 했나 아까요? 도로. 이렇게 결정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결정난 이 안에 있는 땅을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 그래 부지 뭐라고 한다?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 이 시설이 들어설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공원 만들 부지로 광장 만들 부지로 도로 설치 부지로 결정해 나갈 때에 애당초 그 부지 확보함에 있어서 이 계획을 위반함에 있어서는 주로 이 지역에 있는 땅들이 다 개발되어 있는 땅일 때 이렇게 할까? 이게 땅이 있다. A급 땅, B급 땅인데 개발이 돼가지고 막 건물 어마어마하게 큰 거 있었을 때 이런 걸 결정할까요? 이런 거 들어서기 전에 결정을 해놓을까요? 개발된 지역에다 할까? 개발이 안 된 땅에다 할까? 오, 좋아요. 개발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 무슨 공원 만들겠다 이때다 싸게 개만들 딱 결정했다. 결국 이 공원 만들 부지로 결정해서 이 공을 결국 설치하려면은 만들려면 이 건물 싹 부셔야 되잖아요. 철거해야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비용을 우리가 날려야 되죠. 건물주한테 막 수백억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수백억. 그 돈 줄 때 누구 가지고 돈 줄까요? 우리가 국민들이 시민들이 냈던 세금 있잖아요. 세금을 예산 편성해서 이 보상금으로 처리해서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엄청난 비용을 날리죠. 그렇죠? 그걸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는데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치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공원 부지 만들겠다, 도로 설치 예정지 만들겠다, 광장 부지 만들겠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는 그런 미개발지가 많은 지역일 때 미리미리 계획을 만들어서 딱 결정해 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예측은 이런 것들이 많은 게 아니라 아직 개발되지 않은 땅들이 이때 한다.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이 땅이 이 결정할 때 오늘 이렇게 결정 고시했다 합시다. 결정 고시할 당시 그 지역 땅 A 거 뭐 B 거 C 거 있었는데 지못 보니까 거물이 없는 전이었고 답이었고 뭐 임야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또 잡종지 이러면 잡종지 모래 돌 자갈밭이었고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또 여기도 뭐 또 이거 뭐 D 거 이 거인데 이것은 전이었다 밭. 그리고 여기 보니까 원주민이 살고 있는 갑동이 집도 포함될 수도 있어. 예? 여기 갑동이 집이다. 근데 이 땅 보니까 지목이 대다. 대. 여기도 바로 을동이가 살다가 건물 부셔버리고 반야 나대로 놔놓고 이사 가버렸네요. 불편해서. 이 대도 포함될 수도 있어. 지목이. 그리고 그것은 임야다. 이렇게. 이와 같이 주로 이런 부지를 확보할 때는 개발되어 있는 땅에다 확보한다. 아직 개발이 안 된 땅을 많이 찾아가지고 한다. 그래, 개발이 안 된 땅을 많이 찾아가지고 미리 해놓는 겁니다. 그래, 이런 절차를 거쳐서 딱 결정하셨다 합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도시 군계획 시설 부지가 되는데, 이렇게 지역노면까지 딱 고시해버리면 이 부지로 확정돼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안에 있는 땅 주인이다. 뭐 A다, B다, C다 있는 땅 주인이다. 그러면 법적으로 또 여기도 똑같아. 도로 부지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 땅 주인이면 여기 뭐 여러분이 A, B 뭐 이렇게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논밭을. 그랬을 때 이 땅 소유권을 박탈당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소유권은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소유권은. 다만 이렇게 결정 고시되면 이렇게 해서 도시 군계획서로서 이런 절차 걸쳐가지고 도시 군계획서로서 딱 결정 고시가 되면은 바로 그 부지 안에서는 이 건축물 건축 허가 받아가지 못한다. 공작물 설치 허가 못 받아 한다. 이런 효과가 있어요. 알겠죠? 소유권을 박탈당한다. 박탈당하지 않는다. 박탈당하지 않는다. 다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소유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건축물로 건축 허가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받아가도록 허용해버리면 여기다 말이죠. 바로 막 건물 져버린다. 막 건물 져버리면 다음에 공원을 조성할 때 엄청난 건물값 보상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도시 군계획서를 결정하셨으면 건축물 건축허가 내준다 안 내준다? 안 낸다. 법적으로 그래. 법에 그렇게 돼 있어. 허가 내지 말라. 공작물 설치 허가도 내지 말라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개발행위를 금지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개발행위 안 돼. 그러면 봐보세요. 여러분이 저 A로서 전인 밭을 가지고 있었어요. 밭을 가지고 있다. B로서 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결정고시에서 부지로 확정해버렸다. 그 부지 안에 편입된 땅이다. 그랬을 때 소유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민법을 통해서 공부할 건데 세 가지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 토지 소유권자다. 그러면 이 땅을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자다. 여러분이 뭐 A다 B다. 그러면 이 소유 권리 속에는 세 가지 권능이 있거든.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이 있어요. 이런 권능을 박탈한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박탈한 거 아니다. 그냥 사용하면 돼. 밭은 전이 밭인데 밭이니까 자기 밭대로 사용하면 돼요. 어떻게? 농작물 경량에서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농작물 나오면 팔아먹으면 수익성 나오잖아요. 팔아먹으려면 팔아먹어. 완전히 소유권 넘겨줘도 돼요. 이걸 누가 저 병동에 사겠다. 야 소유권 넘겨주라. 처분할 수 있어요. 알겠나요? 다만 무엇을 못한다? 이건 못하는 거. 이건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이해되죠? 예. 그래 이렇게 세 가지 권능은 그대로 행사합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여기 A, B, 전탑, 임야를 가지고 있는 이 친구들
나무 임야는 산이니까 나무 심어서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크면 팔아면 되는 것이고 너네들 다 마찬가지.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갑동이라는 사람, 을동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땅은 지금 지목이 아까 뭐라고 했나요? 제가 대 그랬어요. 법적으로요. 지목이 되는 이걸 결정고시하지 않았다면 여기다 허용되는 건축물 좀 건축합시다라고 이 땅 주인이 대지소유자가 바로 설계 도서 만들고 허가 신청서 만들어서 허가권자인 얘네들한테 가서 허가 신청하면 얘네들도 법에 구속당해서 허가권을 행사해서 줘야 돼요. 법적으로. 근데 이걸로 땅 묶여버렸다 그러면 법에서 허가 내지 말라라고 돼 있기 때문에 허가 안 내도 됩니다. 허가 내주서는 안 돼요. 또 허가 내지 말라 했으니까 법에서. 이 부지를 안 묶겠다면 허가요건 급에서 허가 신청하면 허가 내주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근데 이 부지로 묶이게 되면 허가 내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허가 안 내줘야 되는 겁니다.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 이 부지로 묶이게 될 때 누가 가장 재산권에 막대한 차를 받게 되냐?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네들 소유권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땅 소유권. 그래 사용을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수익을 창출하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걸 건물을 새롭게 지고 싶은데 지도 못해요. 그리고 처분을 하고 싶어도 잘 누가 안 사가요. 건물 질 수 없는 땅이니까. 그래서 누가 막대한 재산권세 제한을 많이 받고 있냐?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다 그래요. 지목이 대인 소유자. 그래 이렇게 여러분 봐봐. 이렇게 오늘 딱 이네들이 결정 고시했다 해서 이 부지로 묶이게 됨으로써 건축물 건초가 못 받아간다. 공장을 설치가 못 받아간 땅이 돼버렸다라고 했을 때 나름대로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랬던 경우 이걸 결정해서 묶어버렸던 행정청을 상대로 이 땅 주인들이 법적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냐? 없습니다. 그 정도 이상 우리 모두가 다 감사자라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해주라는 규정도 없고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냥 감수만 해야 돼요. 법적으로. 그래 이제 여기 있는 땅 주인들 이걸 사적으로 매각해서 팔아먹고 현금으로 챙기고 싶다라고 합시다. 그때 이 땅 사려고 하는 매수인들이 많을까요? 거의 없을까요? 없을 겁니다. 이거 뭐 3억이 나왔다. 3억이 나왔다. 사봐야 뭐 합니까? 건물도 못 지는데. 그렇죠? 그래서 매수인이 거의 없어요. 또 그걸 샀다 합시다. 샀던 사람들 3억 샀다 하더라도 건물도 못 지잖아요. 공장을 설치 못 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땅값 상승이 높을까요? 높지 않을까요? 높지도 않아요. 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경쟁치로 달라붙어야 땅값이 올라가는데 살 사람이 없거든. 그러므로 땅값이 올라갈 리 만무하죠. 그러므로 누가 이걸 사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바로 오늘 야 공업 만들 땅이다라고 결정고시하고 나서 이 지자체라든가 여기 국가에서 예산이 준비돼 가지고 이 땅을 협의 매수해서 땅값 주고 소유권을 넘겨받는다든가 아니면 강제로 그냥 수용해서 보상 치르고 소유권을 넘겨받아 가지고 바로 사업을 하면 좋은데 그나마 돈 받고 나가면 되니까 예산이 없다는 일 들어서 사업도 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지가 수두합니다. 이 각각 지자체마다 이런 부지들이 이렇게 결정 딱 고셔놓고 사업도 못하고 있는 부지들이 수두룩해요. 왜? 예산 문제 때문에. 이거 공원 조성사발 하면 어때요? 이 땅값 다 치러야 되잖아요. 땅값 주고 소유권 넘겨갖고. 그것만 했다고 해서 이 공원이 만들어진 거 아니잖아요. 또 포크레프자 동원해서 싹 밀어가지고 조경하고 뭐 해야 되잖아요. 엄청난 공사비가 들어가죠. 두 가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상비하고 그 다음에 사업 재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므로 쉽게 이 사업을 추진하기 못합니다. 쉽게 추진 못하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이렇게 결정 고시했다면 언제 사업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라도 만들어서 보여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측 가능성을 심어줘라 이겁니다. 이 안에 있는 땅 주인들한테. 그래서 자, 야 이렇게 도시 군계획서로서 결정 고시했다면 바로 그 시설 여기 봐봐요. 이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공원을 설치하는 사업, 도로를 설치하는 사업, 광장을 설치하는 사업 이걸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이라는데 예? 이 사업을 집행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알려줘라. 알려줘라 이걸 공고라고 그래. 공고. 그 계획을 단계별 집행계획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그래. 이걸 수립해가지고 알려줘라, 공고해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공고. 그래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무슨 사업을 단계를 구분해서 구분하다 베리거든 집행해 나가고자 하는 계획이냐? 무슨 사업을 단계를 구분해서 집행해 나가고자 이 계획을 만든다고요?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 알겠죠?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 여기 봐봐요. 여기 지금 뭐 여기가 광역시다. 이 광역시 안에 있다. 여기 뭐 A 광역시가 있다. 뭐 서울특별시도 마찬가지고. 여기 광역시에 이렇게 사업을 하지 않고 방치된 부지들이 많다. 이것들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없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대. 그렇죠? 예산은 한정돼 있고요.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기 쉽다, 어렵다,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올해 내년에는 이거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만드는 계획을 말한다고요. 단계별 집행이라 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 단계별 집행계획 왜 보세요?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여기 봐봐요. 이 도시 군계획 시설 일정 고시해놓고 몇 년에 수립해서 알려주게 되냐? 늦어도 2년 이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몇 년 이내? 2년에. 이때 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할 때 여기 보세요. 별이 구분하다 별이거든. 단계를 구분할 때 3단계가 아니고 제1단계하고 제2단계로만 구분돼요. 3단계는 없고요. 몇 단계 몇 단계다고요? 1단계하고 2단계 이렇게 집행계획을 만들어요. 1단계하고 2단계. 그래 이렇게 결정고시에서 묶어놓고 공원을 만들 수 있는 사업 비용이 준비되어 있다. 빨리 해주자. 그런 건에 대해서는 자, 이 결정고시 하고 나서 3년에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싶으면 1단계 집행계획을 만들어서 공고했으면 돼. 3년에 시행할 사업을. 도저히 예산이 없다. 3년 이내는 못해. 3년 후에 하겠다. 그런 것은 2단계 집행을 만들어서 공고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땅이 저 안에 편입된 땅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갖게 될 겁니다. 저렇게 결정고시 했는데 이걸 결정고시 하고 나서 부지로 묶어버렸네. 2년에 단계별 집행을 수립해서 공고했는데 1단계 집행겠다 집어넣어서 공고했네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죠. 내 땅에서는 3년에 사업을 한다고? 3년에 보상 나오겠구나.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2년 이내 단계별 집행을 수립 공고할 때 2단계 집행계획을 만들어서 공고해버렸네. 그러면 몇 년에 시행될 가능성 거의 없어요. 3년 이내에 시행될 가능성 없고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3년 에. 3년 후라는 것은 5년이 될지 5년, 10년이 될 때 15년이 될지 모르잖아요. 3년 후라는 것은 안 보이죠? 그렇죠? 자, 2단계 집행계획 그러면 이제 난감할 거예요. 3년에 한다고 언제 할지 모릅니다. 안 해버릴 수도 있어요. 끝까지 계속 묶어놓고. 알겠나요? 들어보셔. 안 해버려요. 안 해버렸어. 안 해버렸어. 안 했어. 20년 지나버렸네. 안 했어요. 그러면 20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저 결정은 실효돼서 없어져요. 그래서 풀려버려. 이해됩니까? 알아주세요. 몇십 년? 20년. 그래야 이 안에 있는 땅친들도 숨통이 트여서 좀 살만 나지 않겠습니까? 알겠죠? 몇 년? 20년 알아주세요. 그래 여기 봐봐요. 만약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건이라면 이제 사업을 집행하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집행한다. 이걸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한다. 그래. 뭐라 한다고?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한다. 그래.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한다. 그래. 근데 이쪽에다 집어넣고 2단계 집행에 넣어놓고 3년에 하겠다 했는데 아까 몇 년 지나까지 사업하자면 풀려버린다고 그랬어. 20년. 그 이전에 바로 이렇게 결정 고시해놓고 10년이 지날 때까지 10년 지났어. 사업 안 했어. 못했다 그 말이야. 안 했다 이걸 미집행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미집행. 이런 경우를 장기 미집행 이렇게 표현해. 뭐라고 한다고요? 장기 미집행. 그런 부지다 그래. 부지다 그래. 이렇게. 이랬을 때는 지금 엄청 재산공세 제를 맡고 있는 이 지목이 트인 토지소에게만 야
너 사적으로 팔래 팔아먹을 수 없으니까 법에 규정된 자에게 사달라고 한번 달라 들어봐라 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걸 매수 청구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매수 청구. 자, 몇 년이 지날까지 사업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을 때 그때 매수 청구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 장기 미집행 그런 도시 군객 시설 부지에 있는 땅으로서 10년이 지날까지 사업하지 않으면 그때 바로 모든 땅 주인들이 사달라고 할 수 없고 누구만 매수 청구할 수 있냐? 매수 청구는 지목이 대인 토지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 내용을 먼저 한번 볼까? 어디를 보냐? 자, 132페이지 한번 봐봐. 순서대로 한번 보고요. 132페이지 보면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나와 있죠. 찾았나요? 그거 보면 원칙 찾았죠. 특광, 특특, 시장수는 뭐를 짰다고요? 특광, 특특, 시장수는 도시 군객 시설 결정고시로부터 몇 년에 단계별 집행을 수립한다. 2년 이내 재원 조달 계획과 보상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을 수립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정도 보시고 그리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바로 큰 2번 봐봐. 단계별 집행계획 구분해가지고 단계별 집행계획 몇 단계 몇 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 집행계획하고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된다. 찾았죠? 그때 3년 내에 시행하는 사업은 몇 단계 따 집어넣고 1단계 따 집어넣고 3년에 시행하는 사업은 몇 단계 따 집어넣는다. 2단계 집행계획 따 포함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은 한참 넘어가봐요. 넘어가서 보시면은 쭉 넘어갔다 옵시다. 넘어갔다 오면은 어디냐면은 저기 140 쭉 넘어가고 150페이지 봐봐요. 150페이지 보면은 150페이지 찾았나요? 이제 금방 설명한 것을 한번 체크볼 테니까 150페이지 보면 도시 군객 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금지 찾았죠? 찾았나요? 그거 보면 자 150페이지 특광 특특 시장수는 도시 군객 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돼 이렇게 결정 나왔어. 이렇게 결정됐다 그 말에 이렇게 도시 군객 시설 설치 장소로 결정된 그런 지상부터 지하는 그 시설이 아닌 건축물로 건축 공장으로 설치를 하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이렇게 하가 내준 말라 그랬어요. 오른쪽 넘어오셔봐 이제. 일단 넘어가시고 넘어가 봐요. 152표 봐봐요. 152표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 군객 시설 부지 매수 청구 나와있죠. 이건 어마어마 중요하고 꼭 시험에 나오는데 152페이지 가로 1번 봅시다. 도시 군객 시설에 대한 결정 고시부터 몇 년 이내 밑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다. 10년. 이 수치가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10년. 152페이지 10년 거 아세요? 10년. 그것도 여기 안에 있는 모든 토지 소유자가 다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지목이 대인 토지만 가능해요. 거기다 체크해요. 지목이 대인 토지. 이 지목이 대인 토지에 건축물이 있다. 이 안에 지목이 대인 토지 안에 정착물이 감나무, 배나무 있다면 이것도 포함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알겠나요? 근데 여기 봐봐. 지목이 전이다. 답이다. 임야다. 여기에 나무들이 있어. 정착물. 감나무, 배나무가 있다. 이런 것들은 매수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지목이 대가 아닌 토지에 여기 무슨 산을 관리하게 한 관리사 건물이 있다. 이것도 매수 청구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지목이 대인 토지 안에 있어야 돼. 이해되죠? 자, 그래 지목이 대인 토지와 그 안에 있는 건축물과 그 안에 있는 정착물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 정도 보시고 가로 2번 볼까? 매수무자 찾았나요? 자, 이렇게 매수 청구가 있게 됐다. 자, 아까 몇 년이 지나까지 사업하지 않으면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했나요? 10년. 자, 그래서 10년 지났다. 사업 미집행이다. 그걸 이제 약자로 이걸 미집행을 장기 미집행 도시 군
계획 시설 부지라 하고 그 부지의 경우는 바로 매수 청구가 허용된다. 매수 청구가 허용되는데 이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 이렇게 10년 지났고 그때 매수 청구 대상은 아까 뭔만 가능하다? 지목이 대인 토지만 가능하고 그 지목이 대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할 수 있는데 그 지목이 대인 토지 안에 이렇게 토지 안에 건축물이 있다. 정차물이 감난 변화가 있다. 이거면 이것도 포함해서 매수 청구 대상이 된다. 이때 매수 청구 대상 토지 가지고 있는 소유자는 누구한테 매수 청구를 하느냐? 매수 청구할 때는 매수무자한테 한다. 매수 의무자라고 하는 친구는 누구냐? 거기 나옵니다. 자, 저 부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다. 서울특별시에 있으면 서울특별시장한테 6대 광역시 뭐 있다면 인천이면 인천 광역시장한테 세종시 있다면 세종특별자치장 제주도면 특별자치도사 저 시에 있다면 시장 군에 있다면 군수한테 하는 거예요. 이걸 지자체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 봐보세요. 이때 매수무자는 그네들입니다. 특, 광, 특, 시장수란 말에 이네들 지자체라고 그래. 지자체. 뭐라 한다고요? 지자체. 그래 이네들한테 매수청을 하는데 반드시 이네들한테만 해야 되냐? 아니에요.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그거 보면 이 시설 사업을 하기로 이미 법적으로 말이죠. 한국토지지통사 하기로 돼 있었어. 법적으로 정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10년 동안 방치해버렸다 그러면 한국토지지통사가 매수무자예요. 시행자 이미 결정났는데 안 했다 그러면 그 시행자. 그리고 법적으로 저 시설 사업을 설치하기로 돼 있는 의무자가 A가 있었어. A. 설치 후 관리를 하기로 돼 있는 의무자도 A. 똑같은 사람. 근데 10년 동안 방치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매수무자. 설치를 하기로 법적으로 결정나는 친구가 갑인데 갑이 10년 동안 안 했고 넘겨받아 관리할 의무자는 의뢰. 이렇게 설치할 의무자하고 관리 의무자가 서로 다면 설치무자가 매수무자가 돼요. 읽어보셔요. 근데 여기서 이 매수무자들은 법적으로 매수 청구서가 들어오면 꼭 사할 의무는 없어요. 말만 의무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나 매수무자들은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 산다 안 산다 여부를 결정해서 안 산다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줘야 하는데 그 기간이 중요해. 몇 개월 내에 결정해서 알려주냐? 6개월. 그 체크해봐요. 6개월 내에 산다 못 산다 결정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수치 알아주시고 만약 6개월 내에 매수 여부 결정해서 알려줄 때 사겠다라고 이렇게 알려줬다 합시다. 그렇다면 몇 년에 매수해야 되냐? 2년 이내에 매수해야 된다. 이거 하나 체크하시고 찾았나요? 이 수치도 좀 눈여겨보셔. 이럴 때 하나씩 안 하시면 좋겠어요. 수치 중에. 근데 이렇게 매수하기로 알려줬다면 2년에 사야 되는데 이때 와서도 예산이 없으면 이렇게 안 살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알겠죠? 이때 봐보세요. 이제 자 아까 애당초 매수 청구 들어왔다 하면 6개월 만에 늦어도 6개월 만에 산다 못 산다 알려줘라. 근데 여러분이 매수 청구했습니다. 이렇게 땅 주인으로서 한번 사달라고 해봤더니 못 사겠다라고 답이 왔어요. 못 사겠다라고 사지 않겠다라고 결정해서 답이 오면은 여러분은 이때서야 이 지자체장한테 가서 바로 허가 받아가지고 여기다 3층 이하인 단독택을 지을 수 있고 3층 이하 제1종 근린생활사업 3층 이하인 3층 이하가 중요해. 3층. 몇 층 이하밖에 못 진다고요? 3층. 다음에 혹시 이 예산이 준비돼가지고 이거 공원 조성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다시 철거해야 되거든. 보상금 줘야 되거든. 건물주한테. 그래서 고층은 안 돼. 몇 층에밖에 안 되냐? 3층 이하 이렇게 좀 새겨두세요. 알겠죠? 몇 층이야? 3층이야. 꼭 알아주시고 그것도 허가받아 살까 신고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까? 허가받아 산다. 이렇게 일단 들어두십시오. 다만 제2종 권린생활설 중 술 먹고 이용할 수 있는 뭐 단란주점이라든가 노래 연습자라든가 다중생활설인 고시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안 돼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아까 사겠다라고 알려줬다면 몇 년에 아까 매수라고 그랬어요? 2년. 근데 이때 못 사겠다라고 또
지연시킬 수 있어요. 2년 지났는데 안 사고 있어. 이걸 매수 지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도 허가받아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요. 만약 산다면 돈 줘야 되거든. 돈 줘야 되는데 돈 주는 방법. 매수 대금을 증명할 때는 현금이 원칙이다 이렇게 하셔. 뭐가 원칙이다? 현금. 근데 여기 봐봐요. 매수자가 아까 이렇게 지자체예요. 지자체. 매수자가 지자체다. 그러면 지자체 재정이 열악할 수도 있잖아요. 저게 저 땅값 보니까 20억짜리예요. 20억을 또 한 명만 달라들어가지고 매수청구하면 괜찮은데 여러 명이 달라들어가지고 매수청구가 들어왔다. 한 상권 땅값이 20억이다. 그러면 20억을 지자체에서 돈 준비해서 주기 벅차다면 채권 만들어서 던져도 돼요. 채권. 뭐요? 언제까지 돈 줄게요. 원금과 이자 줄게요. 라고 채권 증서 하나 만들어서 주면 되는데 이걸 도시군객시설채권 그래요. 뭐란다? 도시군객시설채권. 이 채권은 아무나 발행해서 줄 수 없고 오직 매수자가 지방자치단체일 때만 가능한데 이때 이 채권은 땅 주인이 채권 주세요. 그러면 채권을 줘도 되지만 20억짜리 만들어서 채권을 강제로 주소 돼요. 어떨 때는 강제로 지급해도 할 말 없느냐. 이 땅 주인 보니까 이 부지가 이 A 광역시에 있는데 땅 주인의 주소 보니까 이 사람이 저 시에서 살고 있는 시민이에요. 그러면 이 지역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부재 부동산 소유자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부재 부동산 소유자라고 그래. 그리고 업무용으로 이용하지 않고 비업무로 지금 땅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자가 이 땅을 사달라고 하네요. 그래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라든가 비업무용 토지다. 이런 토지는 이 땅 주인 의사에 반해서 이 지자체에서 강제로 직권으로 이 채권을 받아가 라고 던져줄 수 있어요. 다만 이 땅값이 얼마를 초과할 때만 그러냐? 3천만 원을 초과할 때만. 이게 겨우 땅값이 1,0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강의를 줄 수 없어. 얼마를 초과할 때만? 3천만 원. 이때 아까 저거에 땅값 20억짜리 있다. 그러면 20억은 3천만 원 초과했죠. 초과했으므로 만약 부재 부동산 소재 토라든가 부재 부동산 소재 토라든가 비업무용 토를 써 3천만 원 토가 20억짜리 하면 3천만 원만 현금 주고 19억 7천만 원은 채권 만들어 줘도 할 말 없다 이렇게 하셔요. 이해돼요? 알겠죠? 이때 채권은 이제 지자체에서 채무자가 될 것이고 땅 주는 채권자가 될 건데 원금과 이자를 지자체에서 그 땅 소유자한테 갚아줘야 되겠죠. 그걸 상환이라고 그래요. 상환. 뭐라 한다? 상환. 상환 기간은 몇 년의 범위에서 갚아주면 되냐? 10년 이렇게 돼 있을걸? 10년. 그래 도시 군객 시설 채권을 상환 기간 몇 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 정하냐? 10년. 찾았나요? 알아두십시오. 거기까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153페이지 상환 기간에 나오죠. 이때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아까 그 전부를 채권을 줄 수 있다. 초과분만 줄 수 있다. 초과분만 3천만 원 현금을 주고 초과분인 아까 19억 7천만 원만 바로 채권을 줘도 된다. 이렇게. 이때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했던 지방자치단체는 바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준다. 이걸 상환이라는데 갚아주는 기간 상환기간은 10년을 벌면서 조례를 정한다. 이렇게 체크하면 좋겠죠. 자, 그리고 한 장 넘어가 보세요. 한 장 넘어가서 보면은 154페이지 봐봐요. 154페이지. 바로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매수하기로 알렸는데 2년에 그 지날 때가 사지 않고 있다. 그랬을 때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기역, 니은, 디귿 다 몇 층 이하밖에 안 돼요. 3층 이하, 3층 이하, 3층 이하만 되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일단 쭉 넘어가 봐요. 넘어가서 보면은 156페이지가 있을걸. 156페이지 4번 도시 군객 시설정 실효 찾았나요? 156페이지 4번 도시 군객 시설 결정 실효해서 1번은 꼭 알아두세요. 1번 아까 했어요. 도시 군객 시설 결정 고시해놓고 몇 년 지나까지 사업하지 않았다? 20년. 그러면 20년이 된 날이다 다음 날이다? 다음 날 체크해. 다음 날에 그 시설 결정은 효력을 인다.
효력을 낸다. 이거 한자로 두 자로 뭐라고 하냐? 실효. 그래. 실효. 밑에 그 말 보일 거예요. 실효란 말. 실효. 같은 말로 이해하십시오. 20년 다음 날에 실효된다. 사업하지 않으면 이렇게 수치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셔서 그 136페이지 136페이지 보면은 133페이지 제일 밑에 133페이지 제일 밑에 133페이지 제일 밑에 만약 이 사업을 하게 됐나 그때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을 하는 주체를 시행자랍니다. 시행자. 뭘 한다? 시행자. 이 공원 조성사업, 도로 설치사업 이걸 총대 메고 하는 사람을 시행자라고 그래. 시행자. 이 시행자는 이 사업을 할 때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아까 보상금 플러스하고 사업 재원이 들어가요. 두 가지 돈이 들어가거든. 그 돈을 부담해야 될 친구예요. 사업 시행자. 그래서 이런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시행자가 부담하면서 원칙합니다. 그래서 만약 시행자가 여기 봐봐. 서울에서 이거 한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하지 않겠습니까? 서울특별시장이 한다 그 말은 서울특별시장 시행으로서 서울특별시 예산 가지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시행자 부담하니까. 여기가 대전광역시다 그러면 이게 대전광역시다 그러면 누가 시행자 되냐? 대전광역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많은 돈은 누가 준비하냐? 이 대전광역시장이 준비해서 하는 겁니다. 대전광역시장이 자기 사백 갖고 할까? 이 대전광역시 예산 갖고 할까? 예산 가지고. 이해돼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사업 시행자가 됐다 하면 국가 예산 가지고 하는 겁니다. 도의사가 한다면 도예산 가지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이 예산은 결국 지네들 돈도 아니지만 우리가 국민들이 시민들이 냈던 세금 있잖아요. 그걸 예산 변상해서 이런 돈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 이네들이 바로 시행자가 됐다 그러면 이네들을 행정청 그래. 뭐라 한다고요? 행정청 시행자 그래. 이네들 뭐라 한다고요? 행정청이 시행자라고 그래. 근데 이네들이 행정청이 시행자로서 이런 사업할 때에 이네들이 시행자가 되면 결국 우리가 냈던 세금 예산 편성해서 이걸 쓰는데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으로 분배해서 써야 되잖아요. 복지 예산도 있고 뭐 교육 예산도 있고 국방 어마어마하게 나눠 써야 되잖아요. 이런 데다만 다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다른 데 돌려 쓰고 좀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민간 시행자가 등장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 민간인이 시행자가 되면 지네들이 돈 갖고 하지 않겠습니까?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예컨대 이 도를 이 큰 도시의 순환도로 뚫으려고 한다. 순환도 서울특별시 순환도로 뚫으려고 한다. 그때 얼마만 돈 들어가겠죠. 그 돈을 민간이 와서 좀 하도록 허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비용은 야 네 돈 갖고 하고 50년 동안 통행을 네가 받아먹고 우리 시한테 기부처하면 좋겠다. 이렇게 협정해서 시행자 민간인을 등장시킬 수 있는 여지를 법에서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을 하게 될 때는 꼭 행정청인 자만 시행자가 되는 거 아니다. 행정청이 아닌 자도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정도를 먼저 이해해 두시면 훌륭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그 133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원칙 특광 특특 시장구수 하는데 넘어가 봐요. 예외 국토교통부장은 도사가 있다. 그 말 보인가요? 보고 계시죠? 다시 앞으로 가봐. 그러면 134페이지 제일 밑에 봐봐요. 133페이지 제일 밑에 봐봐. 찾았나요? 13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약절은 이제 읽고 가겠어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찾았나요? 관할구역이라는 것은 여기 봐봐. 여기 서울특별시가 있다. 그러면 이게 서울특별시에 있는 거다. 그러면 자기 관할구역이 그 말이야. 대전광역시다. 그러면 자기 관할구역. 그래 자기 관할구역에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그래 일반적으로 이 6명이 자기 관할구역에서 사업 시행자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일반적으로 누가 시행자 되냐? 자기 지역에 서울특별시에 있다. 이게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시행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가 대전광역시다. 그러면 누가 될까요? 대전광역시야. 인천광역시다. 부산광역시다. 각각 그 광역시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가 바로 계룡시다. 그러면 누가 시행자가 될까요? 계룡시에 있는 거다 이거. 그러면 누가 할까? 계룡시장. 지동 갖고 하겠어? 계룡시 예산 가지고 있어. 계룡시에서. 이해되죠? 그래 이네들이 시행자 된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걸 하려고인데 바로 자기 관할구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봐봐요. 여기 이것은 대전광역시에 걸쳐 있고 여기는 계룡시에 걸쳐 있어. 그러면 이쪽에 있는 것은 대전광역시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 합당하겠죠. 대전광역시장이 청태명을 해야 되겠죠. 여기는 계룡시면 계룡시장 계룡시 예산 갖고 하는 것이 합당하겠죠. 그때 두 명이 시행자 되면 또 번거롭겠죠. 그래서 두 명이 만나가지고 협의를 해요. 야, 돈 우리가 이렇게 낼 테니까 네가 좀 해라. 아니 네가 해라. 이렇게 둘이가 협의합니다. 알겠죠? 협의를 해. 근데 협의해가지고 시행자가 결정 나면 좋아요. 결정 나면 좋은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가 문제가 돼요. 여기는 충청남도 소속이고 여기는 대전광역시 소속이다. 그러면 여기 협의가 결렬되면 이보다 더 윗사람이 국토교통부장 계시거든요. 국토교통부장이 야 네가 해 시행자. 네가 해. 그러면 그자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광장을 여기 봐봐요. 광장 조성사 봤는데 여기 봐봐요. 광장 조성사 봤는데 이게 바로 대전광역시 관악에 탁 들어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시행자 되겠죠. 근데 이게 양다를 걸쳤어. 이게 양다를 걸쳤는데 바로 여기 보세요. 여기가 계룡시고 여기가 계룡시 옆에 무슨 군이 있나요? 충청남도 소속 뭔가요? 공주시? 그렇다고 치고. 그래 공주시하고 계룡시가 걸쳤다. 그러면 이쪽 시장하고 이쪽 시장이 만나서 시행자권에 대해서 협의를 해요. 협의해가지고 정해지면 그냥 진행하면 돼. 그자가 시행자가 돼. 근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같은 충남 도사 하나죠. 또는 도사님이 더 위에 계시죠. 그래서 도사가 야 네가 시행자 돼. 네가 해. 그러면 그자가 된다라고 아셔야 돼요. 이해된가요? 그 내용이 박스 안에 있어. 134페이지 박스 안에. 박스 그 중에. 박스 그 크로바 있잖아요. 보고 계신가요? 그거 보면 자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의 관역에 걸치는 그 걸쳐 시행되게 되는 경우에 시행자 해서 원칙 관계 특광 특특 시장서 뭐 해가지고 시행자 정한다? 협의. 근데 2번 중에 이렇게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그때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는데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이 같은 충청남도 관악에 속했다. 그때는 누가 시행자를 정해준다? 도의사가 직접 한다. 정해준다. 그게 중에 도의사가 시행자를 지정해주고 둘 이상의 시도 아까 대전광역시 충남도에 걸쳤다. 그러면 누가 정해준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행자 된다. 시행자를 정해준다. 시행자를 정해준다.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로 1번을 건너뛰어 봐요. 국토교통부 장관 도의사가 나와 있죠. 찾았나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게 국가계획과 관해서 저 용산 미군부대를 확보해가지고 민족공을 구성하려고 한다. 조성하려고 한다. 그러면 국가예산 가지고 국장이 하는 거예요. 그것도 체크.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누가 한다고? 국토교통부 장관. 보고 계신가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자 셋째 줄 도지사는 광역 도시계획과 관련될 때는 도지사가 직접 시행할 수 있습니다. 광역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업일 때는 누가 할 수 있다? 도지사가. 이렇게 흐름을 받으셔요. 거기까지를 행정청이 시행자 이렇게 표현해. 거기까지. 아까 특광 특특 시장수 6명하고 국토교통부장은 도지사가 묶어서 그네들 뭘 한다고? 행정청이 시행자 이렇게 해요. 그런데 가로 2번 지정시행자 해서 비행정청이 시행해 나 있죠. 그래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들은 자 이거 아까 이 시행자 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도의사, 특광, 특특, 시장수 아닌 자가 시행자로 등극하려고 한다. 그때는 이 시행자가 되게 돼 있는 이 친구들한테 가서 나를 시행자로 지정 좀 해주세요라고 지정 신청을 내요. 그래 네가 해봐라 라고 찍어주면 그때 이제 시행자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때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내게 될 때 134페이지 박스 마지막 보면 이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시행자 지정 신청서 만들어라 이렇게 되는데 그건 참고로 보시고 오른쪽 넘어오셔봐. 이제 가로 2번 이제 눈여겨볼 대목인데 가로 2번 중요표 민간 시행자의 지정 요건 오른쪽 페이지 민간 시행자 지정 요건 찾았나요? 거기 보면 다음에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해당한 자예요? 해당하지 아니한 자예요? 그래 해당하지 아니한 자. 다음이란 것은 밑에 봐봐.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뭐 공사 그리고 지방공사 지방공단 이런 게 나와 있죠. 얘네들을 동그라미 1번 2번 3번까지 묶어서 약자로 국지공 이렇게 써놔. 국지공.
국지공 하면 다 걸리잖아요. 뭐라고 한다고? 박스 속에 1번이면 3번 약자로 뭐라고 하죠 우리끼리? 국지공. 여기 봐봐요. 국이 뭐예요? 국가. 지가 뭐예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지방단, 공원 여러가지 공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앞에 있는 거 쌓아 외울 필요 없어.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그래 이 국지공이 아닌 자 그 말에 국지공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그 말은 순수 민간이다 그 말에. 순수 민간이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이 얼마를 소유하고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3의 동의서를 받아와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봐봐요. 이네들이 시행자 지정을 신청서 내려고 한다. 이네들이 이대 행정청장한테 시행자 지정 신청서 내려고 이렇게. 그때는 이런 동의서 필요할까 안 할까? 없다 그 말이에요. 중에. 이런 동의서 필요 없어요. 국지공은 시행자 지정 신청서 낼 때 이런 동의서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하다. 예컨대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라든가 한국토지동사라든가 지방공사 지방단이 나를 시행자로 좀 지정해 주세요 라고 지정 신청서를 낼 때는 그런 동의서 받아가지고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국지공이 아닌 순수 우리 민간인이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낼 때만 면적 여기 이 면적이 있다 그러면 이 면적의 3분의 그냥 이렇게 3등으로 나눴다 합시다. 면적의 3분의 2을 소유해야 돼. 자기 걸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10명 있다 그러면 10명 중 5명의 동의서를 얻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야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아닐 때만 국지공이 아닌 자가 시행자 지정 신청을 낼 때만. 국지공이 시행자 지정 신청을 낼 때는 이런 동의서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하다 이렇게 하셔. 자, 그 파트를 잘 이해하시고 그때 면적을 계산할 때 봐봐요. 이 면적의 3분의 2상을 소유하고 면적의 3분의 2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 총수 2분의 3을 동의받아라 그랬잖아요. 이때 이 면적 계산할 때 여기 보니까 국가 땅이 있다, 지방 자산대 땅이 있다, 나머지 사유지다, 개인 땅이다. 그러면 국공유 면적 포함해서 면적 계산한다, 제한다. 제한다. 사유지 면적만 가지고 3분의 2의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3을 동의서 받아와라. 그러면 민간인도 시행자 지정을 받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번 것에서는 그 정도 보십시오. 됐나요? 넘어가죠. 자, 쭉 넘어가고 한참 넘어가요. 어디를 펴느냐? 그 정도 보시고 쭉 넘어가면은 144페이지 하나 봅시다. 4번 144페이지 144페이지 보면 토지 등을 수용사에 나있죠. 찾았나요? 144페이지 찾았죠? 자, 여기 봐봐. 이제 여기 시행자가 등장해서 행정청이 시행자인 자가 됐던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됐던 시행자 자격만 법적으로 인정되면 그 자들은 이 안에 들어가서 이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이 필요한 토지라든가 이 속에 있는 건축이라든가 토지에 정착했는 물건이 감남 변화무가 됐든 또 소유권이 아닌 뭐 지상권이 됐든 이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긴 것은 모든 물건과 관리를 시행자는 다 법적으로 강제 수용할 수 있어요. 알겠나요? 강제 수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대한민국에서는 강제로 수용한다. 그 말은 이 안에 있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서 바로 소유권 등을 뺏어오는 거예요. 시행자가 강제로. 이때 뺏어온다. 그 말은 바로 박탈시켜버린다 이건데 그때는 시행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 법치사니까 법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해야 돼. 법대로. 알겠죠? 이 대한민국 법에 의하면 최고 높은 법이 무슨 법이라고 했어? 헌법. 뭔 법? 헌법. 그 다음에 법률이 있다고 그랬죠? 대한민국 헌법이 최고 높은 법인데 헌법에 보면 바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절대로 보장한다 이러면 안 써졌어요. 보장한다 해놓고 다만 예를 두고 있어. 공공필요에 의한다면 바로 재산권자의 제한을 수용을 법률이 정함에 따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법률이 정함에 따라. 법률이 정함에 따라. 그리고 수용할 때는 정당한 보상을 법률이 정함에 따라 해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법이 있어요. 그 법률이 뭐냐? 거기 나옵니다. 바로 144페이지 쌍가로 3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법률. 이게 바로 수용과 보상을 하는 법이에요. 이 법대로 수용하고 보상하면 끝이요. 끝. 대한민국은 법치사이거든요. 대한민국은 법치사니까 뭐대로 하면 끝이 난다고요? 법대로 하면 돼요. 법대로.
여러분 개개인에게 정말 중요한 권리는 뭡니까? 1. 여러분이 정말 중요시한 것은 뭐예요? 1. 나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권. 2. 재산권. 3. 명예권. 여러 가지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권리 중 가장 중요한 권리가 뭘까요? 재산이에요? 재산권이에요? 생명권이에요? 생명보다 소중한 거 없잖아요. 생명 잃어버리면 뭔 재산 그거 뭔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본인에게 개개인의 중요시되는 생명권도 대한민국 법대로라면 자기 의사무관에게 생명권 박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죠? 사형 선고하면 끝이거든. 사람을 살해한 자는 형법에 따라 형법 250 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바로 일반 살인죄는 바로 5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무기징역 그리고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됐거든. 사형. 그래 이제 제쳐가지고 기소해서 검사가 판사가 사형을 선고하면 그 친구는 자기 의사무관에게 생명권 박탈당합니다. 법에서 날려버리는 거예요. 사형시켜버리죠. 이렇게 목숨도 법에 근거해서 날릴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법치사회예요. 재산권 날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 있는 땅 주인이다 그러면 소유권 법에 근거해서 뺏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때 뺏어갈 때 적용되는 법이 있다. 무슨 법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이 보상을 봅니다. 이겁니다. 과거에는 토지수용법 그랬는데 용어를 21개로 만들었어요. 엄청 길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법률. 그 법에 하면 공익사업을 하게 될 때 수용을 해버릴 수가 있다. 그때 수용을 하려면 바로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은 공익사업 맞죠? 수용할 수 있는 사업 맞죠? 라고 국토교통부한테 사업인정을 시행해서 국토교통부가 그래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할 수 있는 사업 맞아? 라고 하는 것이 사업인정이 사업인정. 뭐라고? 사업인정. 오른쪽 보면 그런 말 나올걸? 사업인정이란 말. 오른쪽 페이지 넘으면 사업인정이란 말이 있을 거예요. 사업인정. 보고 계셔요? 그래. 사업인정을 내려버리면 그 친구 것은 뺏어가도 할 말 없어요. 이해된가요? 그래. 근데 그에 대한 특례로서 이 국토개법상 도시군객시설사업을 시행자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의 보상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기 위한 실식을 작성해서 실식의 고시를 받으면 돼요. 이 법에서는 국토개법에서는 뭘 받으면 된다고? 실식의 고시. 그래요. 그게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 보면은 오른쪽이 아니라 그 145페이지 오른쪽에 2번 공치법을 준용한다. 끌어다 적용한 때 실식을 고시한 경우 실식액은 2법이에요. 2법 국토개법이. 국토개법상 뭐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의 보상을 법률에 따른 사업이념의 고시가 있는 걸로 간주를 해주냐? 실식의 고시. 실식의 고시로서 수용권을 인정해버려. 이 법에서는. 일단 가볍게 받으시고 그래서 이제 실식의 고시하게 되면 수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시행자가 되는데 이때 수용권을 부여받았던 이 도시군객 시설사업 시행자는 그자가 행정청이 시행자가 됐던 아까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이 시행자가 됐던 시행자의 자격이 법적으로 인정된 자라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내용이 이제 144페이지 수용 파트에서 쌍가로 1번에 나옵니다. 도시군객시설사업 시행자는 도시군객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건과 또는 권리를 뭐하고 뭐 할 수 있다?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고 계신가요? 144페이지 144페이지 찾았죠? 144페이지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서 쌍가로 1번 보고 있죠. 근데 2번 봐봐. 2번 중요한데 2번만 보고 건너뛰겠습니다만은 도시군객시설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객시설이 인접한 그다 줄 거 봐요. 인접한 물건과 관리는 뭔만 할 수 있다? 일시 사용만 할 수 있다. 그 정도. 여기 이겁니다. 여기 도시군객시설으로 확정된 이곳에 있는 것들은 시행자가 1차적으로 좋게 땅 주인들한테 협의 매수에 들어요. 협의 매수가 일어나지 않으면 협의 매수가 결되면 강제로 수용해버렸다. 여기 있는 것들은. 그래야 공원 조성사업 할 수 있겠지. 근데 이 시설, 도시군객 시설에 인접해 있는 거예요. 인접해 있는 것은 법적으로 시행자가 수용할 수 있다, 수용 못한다. 수용은 절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중에 뭔만 할 수 있다고요? 일시 사용만 할 수 있다. 여기 봐봐요. 이 시행자 여기서 공원 조성사업 할 때는 여기 공원 만들 때 사업한다 그 말은 공원 만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공원 만드는 사업이 도시 군객 시사업인데 이때 이 공원 조성사업 할 때에 시행자가 인부들 동원해 가지고 이 공원 조성사업 할 때 호미로 파가지고 이렇게 공원 만들어 갈까 포크네 막 동원해서 밀어가지고 할까 포크네로 밀어겠죠. 그때 포크네 밀어서 공사할 때에 야 여기 인접 땅은 절대 손도 대선 안 돼. 그렇게 법에가 규정되어 있다면 공사하기 쉬울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그래서 여기 포크네로 이렇게 돈에서 공사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원활하게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접해 있는 땅 그냥 너 편리대로 너 생각대로 그냥 무엇만 할 수 있다고요? 일시 사용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법에서 일시 사용을 허용하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 땅이 있는데 여기 농작물이 좀 있었다. 이걸 공사하면서 좀 파기시켰다. 뭉개 뿌렸더라. 그랬더라도 불법이 아니에요. 합법이란 말 합법. 합법이기 때문에 그에 상한 손실보상 책임만 지면 돼요. 보상만 주면 돼. 계산해서 이해돼요? 만약 일시 사용을 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았는데 여기서 공사다가 뭉개뜨려 버렸다 그러면 재물 성결죄로 막 처벌할 수 있고 복잡해져 버려요 법적으로. 알겠나요? 교도소 왔다 갔다 해야 돼 공사하다가 검찰청 왔다 갔다 해야 돼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해 나가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은 할 수 있다? 일시 사용은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무엇은 안 되지만 수용은 안 되지만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도를 알아주시면 훌륭하겠고 넘어가셔서 한참 넘어가 봐야지. 한참 넘어가 어디 나오냐면 바로 쭉쭉쭉쭉 넘어가요. 쭉 넘어가면 159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159페이지째 개발행 허가 파트를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 했어요. 4번 이것만 빼고 도시발사업 정비사업 빼고 이제 1번, 2번, 3번, 5번, 6번까지 했어요. 알겠죠? 그래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 했는데 잠시 쉬었다가 그래 이렇게 도시군가로 결정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개발을 할 때는 바로 난개발을 억제하고 국토유선을 억제하기 위해서 미리 행위하기 전에 허가받고 해라 행정처한테라는 개발행위 허가제를 두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제를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죠.